관상이 딱 우리 거네. 그지만 잘하게 생겼다 야. 보지 못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연극 배우인 주인공 완주는 오늘도 캐스팅된 연극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완주는 들어오고 상진이가 한번 해봐. 하지만 갑작스러운 극단 대표의 캐스팅 교체. 결국 이번 연극에서 제외된 완주는 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대표를 찾아가는데 대표님, 네. 야,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갑자기 캐스팅 바꾸시면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돼? 상진이가 스폰서랑 연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야 임마. 아, 살아 씨발 진짜. 야, 지완주! 그렇게 지긋지긋한 극단에서 나온 완주가 시작한 일은 바로 제가 나이트 가서 부킹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쪽 전문가가 또 따로. 친구와 역할 대행업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여자애들이 저 양반랑 놀려고 하겠냐?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지. 일당도 좀 세게 쳐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일 또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고 그렇게 오늘 맡은 일은 바로 가짜 남자친구 역할. 데이트가 끝나고 의뢰인에게 일당을 받는데 계좌로 쏴주셔도 되는데.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거 의뢰하고 그러지 마요. 애인 만들어요.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사랑의 출발? 일단 여자가 먼저 저 미진이에요. 네 알아요. 존나 쿨하게 퇴근합니다. 바로 철벽 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후. 그렇게 들어가는 길에 단골 횟집에 들려 안주를 포장하는데 엄마, 오늘은 마감일 못 도와줄 것 같은데 선임들이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알았어. 완주는 단골이었지만 사장님에게 갓 전역한 아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집에서 한잔 하다가 술이 모자라서 동네 슈퍼에 가 몇 병을 더 사고 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저씨 소주.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집에서 나오던 완주의 눈앞엔 의문의 사건 현장이. 제법 큰 사건 같아 보이지만 완주는 별일 아니겠거니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고 여보세요? 일단 만나자는 전화에 달려간 약속 장소엔 처음 보는 여자와 처음 들어보는 최악의 제안이. 그니까 나보고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되어달라. 네.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되라? 아줌마 큰일 날 사람이네. 당연히 완주는 거절합니다. 사례금은 충분히 드릴게요. 먼저 성금으로 절반 드리고 뭐부터 하면 되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거기 적힌 대로만 진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녀의 한마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절대로 저 찾아오시면 안 돼요. 물론 전화도 안 되고.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요? 죽은 사람이 우리 아들이에요. 피해자의 엄마였던 것. 그렇게 거짓 진술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가 소주가 떨어져서 그 앞에 있는 만보슈퍼에 소주를 사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그리고 소주를 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막 씹새끼 개새끼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거짓 진술을 합니다. 물론 의심도 받지만 배우 출신답게 노련하게 잘 빠져나오는 완주. 그리고 그때 아휴, 저 아줌이 또 저러시네. 저 아주머니는 며칠 전에도 갔었던 단골 횟집 사장님? 저 아주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니, 이번 사건 용의자 모친인데. 저 이 사건요? 예, 얼른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의자의 모친? 즉 완주가 진술한 용의자가 사장님의 아들이었던 것. 결국 찝찝함을 이기지 못한 완주는 대충 얘긴 들었는데 일단 사건의 전말을 듣기로 합니다. 사장님 아들 준호와 전역한 선임 둘 그리고 후임 둘까지 만나서 술을 먹다가 선임이었던 재우가 칼에 찔려 죽은 것입니다. 근데 왜 경찰들은 준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칼이 우리 가게에서 쓰던 칼이래. 가게의 칼이 흉기였다? 그러면 그 피해자 부모는 만나보셨어요? 보육원 출신이래. 에?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쪽 부모랑 연락이 안 된대. 그럼 피해자의 엄마라고 돈을 주며 의뢰했던 그녀는 바로 명함에 적힌 회사로 찾아가는데 강선영 어디 있어? 제가 강선영인데. 강선영이 없다. 완주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다가 결국 횟집 아들 준호를 찾아가지만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준호의 말에 별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되고 당시 같이 있었던 동철을 찾아갑니다. 아, 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모르. 아니, 재유 새끼가 존나 악마였거든요. 아시죠? 원래 군대에 그런 새끼들 한 명씩 있는 거. 그니까 피해자 재우가 후임들을 많이 괴롭혔었다? 하지만 전부 심증뿐 별 소득 없이 허탈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완주. 바로 그때 받아 처먹었으면 씨발려나 돈값을 해야지. 그렇게 괴한에게 당한 폭행, 그리고 그놈이 흘리고 간 부셔진 핸드폰까지 완주는 이 사건을 더 파헤치려고 합니다. 누구세요? 내가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당시 같이 있었던 광석을 찾아가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이 새끼야. 군대 있을 때 이재호가 너 존나 괴롭혔다며. 제대하고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불러서 술 한잔 하는데 얼굴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 씨발 안 되겠다 이 새끼 조져버릴까? 그러다 일 커지니까 네가 덤탱이 씌운 거고 준호한테. 야 네가 죽였지. 니라고 씨발 진짜 씨. 그리고 바로 그때 경찰서에선 완주를 부릅니다. 그때 진술서에 쓴 내용은 다 확실한 거예요? 그 가게 주인이 그러던데 그쪽이 가게에 왔을 때 죽은 피해자가 이미 가게 안에 와 있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게에 오면서 봤다는 사람이 먼저 가게 안에 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저씨, 해시말로는. 이게 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진술의 틈을 발견한 경찰은 완주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부셔진 핸드폰을 고치게 되고 그 핸드폰으로 만나게 되는 한 사람. 바로 거짓 진술을 의뢰했던 강선영. 거기에 완주를 압박하는 경찰과 당신 진짜 세호랑 차고 싶어? 속속히 알게 되는 사건의 전말들. 이재호가 나가고 나서 과연 그들의 운명은? 자수해. 제가 왜요?